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자연수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수 추론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선생님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등수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수학 자체라는 얘기보다는 뭐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수능 문제나 이런 걸 푸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자연수와 실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실은 이거는요, 실제로 수학을 구분할 때도 가장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뭐랑 뭐를 구분한다? 자연수로 되어 있는 수학과 실수로 되어 있는 수학은 둘이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연수 추론이라는 걸 봤다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맞는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나왔던 뭐 경우의 수나 공통과 치환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연수 추론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클립을 넣도록 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입과 추론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시기 바라고, 대입과 추론을 통해서 자연수가 변수인 수학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당연히 누구겠어요? 정수겠죠, 그죠? 정수. 정수일 때랑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수나 유리수 같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좌표계에 있는 이런 애들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런지는 따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입과 추론입니다. 자연수든 정수든 여기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n이라는 게 뭐예요? n이라는 게 자연수예요. 왜 자연수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뭐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항함수 fx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x의 1제곱, x의 2제곱, x 3제곱, 뭐 3차 함수, 4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다항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걸 결정하는 애는 최고차항의 그 자연수 숫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쿨하게 자연수의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얘가 변수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 됐나요? 확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대입을 통해서 추론하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뭐부터 대입하는 게 인지상정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다들 있겠죠. 저도 324,32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n의 값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그런 진짜 있나요?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n이 1부터 하는 것이죠. 이걸 왜 하냐고 묻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과 추론을 할 건데 일단은 대입은 한다라고 얘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는 문제를 보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f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리미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얘와 얘를 뭐를 비교해야 돼요? 최고차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 리미트 어디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의 제곱입니다. 자,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fx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아래가 2인데 위에가 3일 수는 없는 거죠. 아래랑 똑같이 2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쿨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뭐예요? 4x의 세제곱이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없애줘야 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뭐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 값이 4x의 세제곱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3x의 제곱이 대장이죠. 그러면 얘가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6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x제곱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얘에서 여기를 더한 형태죠. 3x의 제곱을 더한 형태죠. 그럼 이 a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3이 돼야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A의 값이 3이 되면 얘네들을 합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6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bx 플러스 c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제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뭘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것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거기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다가는 x라고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n이 1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fx가 아까 어디까지 정리했어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거기에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자, 얘도 잘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0분의 0꼴이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F0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있는 C의 값이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값이 0이어야지만 C의 값이 0이어야지만 얘가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C도 없어질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B가 지금 남았다는 걸 이해하고 여기에서 이거 0분의 0꼴을 다 약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4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플러스 b의 값으로 이렇게 되고 이거의 최종 값은 몇이 됩니까? b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b가 뭐란 얘기예요? 4란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b가 나오는 거니까. 또 그 값이 뭐라고? 4라고 한 거니까 이 값은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얘를 4x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f1의 값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1이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n의 값이 2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번에 n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그 위에 또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얘도 뭐 여기다가 이거 그냥 쓰죠. f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fx를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다 fx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추론할 수 있죠. 이번에는 세제곱이 대장이에요. 세제곱이 대장이려면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10이 필요하죠. 왜? 6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x세제곱이랑 여기에 갖고 6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fx에는 10x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딱히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어차피 최고 차항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번에는 x제곱이죠. 이 x제곱분의 10x의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ax제곱 거기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야 됩니다. 얘 역시도 뭐예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일단 얘가 x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처럼 0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그 0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0을 두 번 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0을 없애고 난 다음에 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제는 뭐예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얘도 알고 보면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c가 0이었던 거예요. 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얘도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얘가 약분이 돼서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얘한테는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0을 두 번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0을 첫 번째로 하면 C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0을 집어넣으면 B가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없어져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가 x제곱 밑으로 어떤 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이쪽으로.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이 아래다가 쓸게요. 이 아래다가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0x 플러스 a만 남게 되나요? 네, 10x 플러스 a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뭐가 돼야 돼요? 그 값이 4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a의 값이 4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a가 4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뭐예요? bx 플러스 c는 없어진 거죠. 그죠? 얘네들은 사라진 거예요. 0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a의 값이 뭐가 돼요? 여기서 a의 값이 4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f1의 값을 여기서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10이고요. 4가 돼서 1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건 11, 두 번째 건 14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직까지는 14가 유력한 후보겠죠. 자, 이번에는 언제예요? n이 3일 때입니다. n이 3일 때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 n이 3일 때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4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 똑같이 f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fx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fx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부터는 4제곱이 대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뭐 여기다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겁니까? 6이 될 만한 애. 어차피 6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fx가 뭐가 돼야 돼요? 6x의 4제곱의 형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ax의 세제곱 뭐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들 이건 뭐 좀 과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끝에 그냥 c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상수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리미트 뭐예요?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로 이제 다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얘를 보면 이쪽은 다시 x의 3이니까 세제곱분의 이 fx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곱을 했을 때 그 마인드 그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뭐냐면요, 얘는 이제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제곱 자체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세제곱 밑으로는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x 세제곱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 세제곱은 없어지는 상태로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위에는 결과적으로 6x 플러스 a라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a가 몇이 됩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a 값이 뭐라고요? 4x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럼 얘에다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됩니까? 여기 f1의 값은 몇이에요? f1의 값은 10이 된다라는 것을 또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요? n이 4일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보는 거예요. 그쵸?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x의 5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뭐 똑같은 얘기들을 굳이 억지로 반복할 필요는 없죠. 누가 봐도 뭡니까? fx에서 누가 존재해요? fx에서 10x의 5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x의 5제곱이 아니라 6x의 5제곱이죠. 네, 죄송합니다. 6x의 5제곱이죠. 얘가 있어야 돼요. 그 밑으로는 그냥 ax의 4제곱 플러스 찌랭이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뭡니까? 리미트 x를 또 어디로 보내요?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0으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x의 4제곱분의 이 fx가 있어야 되는데 얘 역시도 뭘로 묶여야 돼요? 4제곱으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4제곱 밑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여기에서도 6x의 5제곱이랑 플러스 ax의 4제곱밖에 안 남게 되고, 지금 이거는 이 과정과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지금 얘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a는 뭐가 됩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6x의 5제곱 플러스 4x의 4제곱. 얘 역시도 f1이 뭐가 되겠어요? f1의 값이 10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자연수 추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입을 한 다음에 추론을 하는 거예요. 대입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아나가는 거죠. 실은 1일 때는 11이었어요. 2일 때는 14였죠. 3일 때는 10이었어요. 4일 때도 10이었어요. 근데 3과 4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는 과정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거예요. 결국 5일 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이걸 엄밀하게 하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은 거기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연수 추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5도, 뭐 진짜 궁금한 학생은 5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다 해보시는 거예요. 궁금한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정확히 딱 보고 급하다 싶으면 여기서 2를 쓰면 되고 실은 이런 것들을 어떤 친구들은 좀 똘똘한 친구들은 그냥 이런 거 느끼고 나서부터 얘는 결국 얘네밖에 안 남겠구나 라는 걸 그냥 느끼셔서 그대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를 한다라고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를 추론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가 살짝 어려웠나요? 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풀어도 값이 나왔다고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머리가 엄청 좋거나 맞죠? 반대로 그냥 외워서 푸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 이런 과정을 따라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추론이 이쪽 단원에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전달만 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과목이나 뭐 이제 다른 특히 뭐 이제 수학 2 같은 경우는 실은 자연수 추론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실수를 통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추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전에 있는 단원들을 통해서 뭐 확률을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수학 1도 그렇고 수학 상하도 그렇고 자연수 추론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그 대입과 추론이라는 마인드를 가슴에 장착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수식의 변형 및 활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차피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수식을 가지고 내가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걸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되게 수학적으로 중요한 표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도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주어진 수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머릿속에 인지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변형 및 활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접근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뭐만 보니까 그냥 0분의 0꼴이 명확한 것만 보거든요. 그냥 x제곱분에 뭐 2x 플러스 2x야. 그냥 0분의 0꼴이어갖고 이것을 하고 나는 그 계산하는 거에만 익숙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냥 이 약분 된다 그러면 뭐 인수분 해가지고 뭐 주장창 쓰면 아니 거기 다 똑같은 문제 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 에? 뭐 푸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간다라는 거죠. 왜? 명확하게 수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중요 체크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최고 차이 계수가 fx인 이차함수 결국 fx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차함수는 이 표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x세제곱 물론 최고 차이 1이라고 가정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죠. 실은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얘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면 얘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뭐 수학 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걸 괜찮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표현은 괜찮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불편한 거냐? 얘는 어떤 게 더 괜찮은 거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별 딴 얘기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얘가 더 중요한데 아무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잘 안 해요. 우리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2차 함수가 얘랑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실은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얘로 먼저 생각하지를 않아요. 물론 얘를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얘를 쓰면요 진짜로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3차는 그래요. 4차는 더 심각하겠죠. 4차부터는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fx 역시도 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항상 일방통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저걸 못 본단 말이죠. 근데 2차 내에서도 저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근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이런 표현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학은요, 공식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여담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 그러면 2차 함수는 여러분들 최대 최소가 나왔다 그러면 뭐로 표현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은요, 이게 얘는 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표현하는 거고 2차 방정식에 최대 최소가 나왔다 그러면 x-m제곱 플러스 n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이 별거 아닌 구분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바꿔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거는 그냥 여담이었어요.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중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오케이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에 대해서 3차 함수 표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조금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뭐냐면요. 5분의 3인데 이게 A를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죠. A를 집어넣으면 FA분의 FA가 남습니다. 물론 리미트가 어디로 갈 때 X가 A로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간편하게 얘를 A를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는 약분이 돼서 1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1이 돼야 되는 게 이거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얘는 뭐예요? 5분의 3이 나왔단 말이야.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얘는 0분의 0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이잖아요. 지금 얘가 극한값인데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실까요? 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분의 0꼴인데 그쵸? 이 A라는 게 어때요? 뭐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차이를 인지하고 얘를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따지고 보면 0분의 0꼴은 얘와 얘가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A랑 FA가 0보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그러면 FA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이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은 이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식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똘똘한 친구들은 애초에 얘를 봤을 때부터 이런 표현을 쓰려고 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얘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실은 이 A라는 애가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든 베타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근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A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0분의 0꼴이니까 뭘 하면 돼요? 약분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이제는 어디예요? a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 알파로 다 표현해 볼까요? 알파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fx는 x-알파, x-베타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x-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에 얘는 x-알파, x-베타, 거기에 마이너스 x-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약분이 다 되나요? 네, 누가 봐도 이거 약분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네, 리미트는 생략할게요. 그냥 x-베타분의 x-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여기 주어져 있는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분의 3, 자, x의 값은 뭐였어요? 알파의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뭐예요? 알파로 없애주는 겁니다. x가 알파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알파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알파랑 베타라는 경우에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2개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수식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은 제가 뭐 극한을 할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했죠 여러분들? 예. 부실골 탈출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냥 그거 앞에 있는 그 CS 하나 먹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리신한테 밟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 CS 먹으려고 이거 알파 베타라는 CS를 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되는 겁니다.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시면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 자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읽고. 그러니까 시야를 좀만 넓히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알고 보면 미지수가 몇 개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셔야 돼요. 얘가 또 하나의 뭐겠어요? 당연히 공통과 치환의 개념이죠. 맞죠? 이런 것들을 공통과 치환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T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리가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3T 플러스 3의 값이 5T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리고 넘어가면 T의 값이 얘가 2T는 8이니까 T의 값이 4가 될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건 우리가 정한 거죠. 그죠? 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절대값을 씌워도 뭐가 돼요? 그냥 4가 되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 풀면서 꽤나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너무 쉽게 뭔가를 문제만 풀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수학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고에 대해서 교감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다음 문제 2번, 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